다음으로는 2교 시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교 시형 문제는요, 최근 6문제 중에서 이렇게 2번, 3번, 4번, 이 이제 주로 관리에서도 출제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초고대 AI의 개념, 도입 원칙, 그다음에 도입 시 어떤 사전 고려사항을 물어본 문제이고요. 세상 초고대 AI에 대한 트렌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 기숙사 시험에서도 단골처럼 나오는 개념과 토픽이기 때문에 같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문제로는 이제 ISMSP입니다. 근데 ISMSP에 대한 어떤 간편 인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간편 인증에 대한 목적, 대상, 그다음에 기준을 조금 물어본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충분히 제출될 수 있는 부분이고 확장 단락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스푸핑 공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스푸핑 공격에 대한 개념과 세 가지 공격 유형별 보완 대책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고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나 응용에서 향후에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초고대 AI의 개념을 먼저 보자면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훈련된 어떤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다는 거죠. 문서를 요약하거나 활용 측면에서 문서를 요약하거나 대조하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등의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구형 방식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거든지 혹은 추가 학습을 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서비스를 연계해서 학습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크게 구현 방식은 세 가지가 있고요. 도입 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 초고대 AI 도입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크게 다섯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민간 최신 기술을 적게 도입한다.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원칙으로는 행정 프로세스와 조직 문화 혁신을 함께 수행하자. 폭포수가 아닌 유연한 애자의 방식으로 도입을 하자는 거죠. 세 번째 원칙은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하나의 정부를 구현하자. 그다음에 네 번째 원칙은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 보호를 보장하자. 마지막 원칙은 이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전 고려사항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용 대상 업무와 성과 목표 명확히 정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생산형 인공지능 기술적 한계에 대한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올 위험을 이해하고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어떤 전사적 인공지능 거버넌스 정립,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의 조직적 혁신과 단계적 로드맵이 수립돼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키워드보다는 이런 흐름을 제시를 해주시는 게 이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적정하게 답을 작성해 주는 게 할 수 있는 어떤 키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ISMSP에 대한 어떤 간편 인증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간편 기준이 왜 나왔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적을 보자면은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증 취득과 유지에 대해서 과도한 인증 항목에 대해서 준비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인증에 대한 비용도 높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간편 인증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례제도 도입을 통해서 어떤 적용 대상 인증 기준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보자면 ISMSP 인증 취득 시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거죠. 중소기업이나 어떤 스타트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증 기준과 인증 비용 등을 간소화한 간편 인증 특례 제도다라고 한시적으로 쓰일 수 있는 어떤 특례 제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답안을 작성했을 때 어떤 현재 인증 기준 항목은 우리가 관리체계 수립부터 보호대책 요구사항, 그다음에 개인정보 요구사항 항목별로 16개, 64개, 그다음에 21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된 거를 이제 간편 인증별로 40개, 그다음에 44개로 줄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에 따라 인증 기준 수에 따라서 이렇게 간편 항목이 줄어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시험이라서 사실 쓰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세부 인증 항목을 전부 다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존에 비해서 얼마만큼 간소화되었는지, 그다음에 대상, 간편 인증 대상은 어떤 곳인지까지만 명확하게 제시된다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푸핑 공격이고요. 공격 유형으로는 세 가지. ARP 스푸핑 공격과 IP 스푸핑 공격, DNS 스푸핑 공격. 이 세 가지를 공격 방법과 보안 대책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공격 방법을 전부 다 작성하고 보안 대책을 작성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공격 방법과 보안 대책을 목차별로 같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건지가 상당히 고민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번 답안에서 같은 경우 같이 물어봐 부분도 있고, 일단 공격 방법별로에 대한 어떤 개념도를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안 대책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같이 단락별로 작성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 공격의 개념으로 보자면 MIT 공격이죠. 이게 반드시 키워드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승인된 사용자로 위장해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접근, 그다음에 네트워크상에서 허가된 주소로 가장해서 접근 제어를 우회하는 어떤 공격 기법으로 주요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자 공격을 통해서 주요 정보를 빼내는 기술이 어떤 스푸핑 공격이 하나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물어봤던 ARP 공격은 내부 시스템, 어떤 근거리 통신 기반의 환경에서 AR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어, 그 해당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 기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리된 부분은 이제 IP 스푸핑과 DNS 스푸핑 공격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주요 클라이언트 정상적인 서버의 어떤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도스 어택을 통해서 획득을 해서 해당 IP 주소를 본인 IP 주소로 변조를 해서 싱크를 날렸을 때 응답이 왔으면은 거기에 따른 아크를 보냄으로써 해서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스푸핑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NS 스푸핑은 이제 DNS 서버에 대해서 이제 DNS 도메인 주를 가지고 이제 IP 스푸핑과 유사하게 IP에 대한 부분을 맥 어드레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탈취를 해서 해당 주요 정보를 빼내는 기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런 개념도와 공격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 프로세스 절차로 작성을 해주시고 보안 대책은 이렇게 3단락 형태로 표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세부적인 보안 대책을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어떤 패킷 필터링을 한다든지 난수화를 통해서 운영 방식을 좀 더 복잡성을 높게 만들어 주시는 부분도 좋고 경량화된 어떤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부분으로 보안 대책을 수립해서 답안으로 제시를 해주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